네, 안녕하세요. 무비와 인생. 오늘도 정말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를 한 편 선정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의 유명한 대사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출발하시죠. 한 남자가 지금 차 안에서 피를 흘리고 붕대를 이렇게 거즈를 대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 하나 합시다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일단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남자가 굉장히 어떤 싸움이 있었던 것 같죠? 네, 그리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걸 보니까 무슨 경찰차 안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그 남자 손에 피가 묻어 있고요. 그 아이가 이제 무릎을 베고 자고 있는데 아이 얼굴도 이렇게 이렇게 막 묻어 있고 되게 피곤해 보이죠? 굉장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 남자가 어떤 한 꼬마와 복도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죠. 어떤 건물이 되게 좀 낡은 건물인데 왼쪽에 이걸 보니까 전당포예요. 전당포고 이제 옆에 이제 빨간 이제 후드티를 입은 아이는 이웃집 꼬마가 되겠습니다. 그 아이가 계속 이제 아저씨한테 말을 걸죠. 아저씨 이빨 뽑아봤어요? 많이 아파요? 자기 이빨이 아프니까 이제 옆에 이제 이웃집 아저씨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일단은 이제 이 영화의 출발은 이렇게 낡은 건물에 살고 있는 꼬마와 그 다음에 어떤 한 남자, 독신 남자가 서로 이렇게 좀 불편한 그런 대화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남자가 이제 아이와 함께 자기 집에 이제 아이와 함께 밥을 먹는 장면이죠.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남자가 이제 밥을 먹으려 하는데 아이가 그 소세지 밑반찬을 보고 소세지 나 좋아하는데 하니까 이제 아저씨가 이 아이를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된장찌개랑 아이가 소시지 좋아하니까 소세지를 이렇게 계란으로 이렇게 해서 부쳐가지고 그렇게 저녁인지 모르겠지만 식사를 같이 하는 장면이고 아저씨가 물어봅니다. 너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자기는 네일 아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네일 아트가 자기 반에서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막 아저씨한테 자랑을 합니다. 아까 봤던 500원 안 갚았어. 그 장면이죠. 애가 표정이 너무 안 좋죠? 손에 천 쥐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아이가 굉장히 돈이 없고 어떤 부모가 그렇게 케어를 하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가 이제 엄마가 이제 클럽에 댄서로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환경 속 아기가 이제 꼬마가 엄마랑 살고 있죠. 그 엄마는 아이의 양육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는 자꾸 이제 밖으로 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대화 상대가 그 옆에 전당포 아저씨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이 엄마가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불량배들이 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아이가 이제 이 전당포 아저씨 집으로 와서 자기가 지금 엄마 친구들이 와서 잠을 못 자겠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 집에서 잠을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하니까 이웃이니까 아저씨는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엄마가 또 마약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기가 현재 엄마랑 같이 잘 수 없는 상황인 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전당포 아저씨가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이제 아이가 쪽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톱 왜 아저씨가 자고 있을 동안에 이제 네일 아트를 이제 감사의 표시로 아이가 그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포 아저씨가 좀 무뚝뚝하긴 하지만 아이의 이런 행동이 너무 귀엽죠. 예, 그래서 이제 웃습니다. 그러니까 전당포 그 아이한테서 받은 mp3 1,000원 주고 그 이제 mp3를 이제 듣습니다. 아이가 이제 어떤 음악을 듣는지 이제 궁금하니까. 근데 양복을 입고 이제 향하는 곳은 납골당이 되겠습니다. 이 보면은 자기 이제 와이프와 그 다음에 애기 신발이 있죠. 그래서 어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 남자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검은 양복을 입고 온 걸로 봐서 이 부인과 사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기 신발이 있는 걸 보니까 요거는 좀 지금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어떤 사건이 나오게 될 때 그때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 아저씨 이 남자는 굉장히 슬픈 표정을 짓고 있죠. 이제 가족을 이제 저 세상으로 보내고 이제 혼자 살고 있다는 걸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납골당에 이제 가서 이제 뭐 부인의 기일이겠죠. 예, 그 기일을 맞이해서 이 납골당에 온 거고. 그래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납골당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이가 경찰관에 둘러싸이고 동네 아줌마로부터 엄청 야단을 막 맞고 있는 장면이에요. 보니까 이 왼쪽에 있는 아줌마의 아들인데 이제 이 꼬마가 이 아이 가방 들고 있는 아이 그 가방을 훔치려다가 들킨 거예요. 잡힌 거야. 그래서 이제 동네 아줌마가 경찰을 부른 거죠. 그래서 막 혼을 냅니다. 왜 가방을 훔치려고 하느냐? 너희 엄마 그렇게 가르치디? 근데 아이는 이제 막 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묻습니다. 너 가방 네가 진짜 훔쳤어? 네가 훔친 거 맞아? 그랬더니 이제 부인을 하죠. 자기 가방하고 뭐가 다른지 보려고 그냥 만진 거다. 그랬더니 딱 이제 친구가 너는 원래 가방이 없잖아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대사가 되게 중요해요. 이 영화에서 이 가방이 없다. 기본적으로 초등학생 가방이 없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 꼬마가 그 이제 자기 훔치려 했던 그 이제 가방을 뺏길 뻔했던 이 남자 꼬마가 야, 너 원래 가방이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방이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만큼 이 애가 지금 이 꼬마 이 여자애가 굉장히 지금 가정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죠. 초등학생이 가방이 없대요. 저 뒤에 보면 이제 그 납골당 갔다가 온 그 전당포 아저씨가 까만 양복 입고 저기 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남자애 가방 네가 훔쳤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대답을 답답하니까 이제 여자 경찰관이 너 엄마 없어? 안 계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걸 대답 안 하니까 아빠는 안 계셔?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꼬마가 얘가 전당포 아저씨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말은 안 하고 손가락만 가리키는 거죠. 그랬더니 경찰관이 네 아빠야?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근데 이 전당포 아저씨는 이제 상황을 파악을 했죠. 자기를 이제 앞으로 팔아먹으려고 자기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연루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그만큼 지금 삶이 힘든 거예요. 비록 그 아이 꼬마와 얘기는 하고 지낸 사이지만 아이를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아이를 도와주기가 싫은 거죠. 아니 도와줄 형편이 안 되고 본인이 너무 괴로우니까 가족이 이제 저 세상으로 가서 본인은 혼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저녁에 아이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너 왜 남의 물건을 훔쳐? 근데 이제 전당포 아저씨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네가 훔쳤다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아이가 이제 노려보는 거죠. 근데 그동안 이제 아저씨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잘 대하다가 자기가 정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를 안 도와주고 가버린 아저씨가 원망스럽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런 데다가 이제 도와주지도 않은데 잔소리까지 하니까 아이가 열받은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나가버립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더니 문방구의 이제 사장님이 다른 아빠들처럼 좀 자주 데리고 와. 그러니까 진짜 그 전당포 아저씨를 아빠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전당포 아저씨는 사장님은. 그래서 이제 전당포 남자가 좀 당황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위로하려고 이제 전당포 아저씨가 따라가죠. 그랬더니 아이가 드디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인데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 꼬마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랬죠. 아저씨한테. 왜 아저씨한테 호감을 얻고 이제 자기 엄마도 자기를 이렇게 챙겨주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기 말동무가 되어주는 아저씨가 고마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늘 이렇게 밝은 모습 보여주고 항상 자기가 어떤 이렇게 씩씩한 모습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그 가방 사건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고 결국 아저씨가 자기를 이제 못 본 척 가버린 거에 아이는 엄청 큰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정말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대사가 나옵니다. 거지라고 놀리는 뚱땡이 새끼보다 아저씨가 더 나빠요. 이 말은 뭐냐면 나를 그렇게 잘 챙겨주듯이 이렇게 막 밥도 같이 먹고 나한테 이렇게 내 말동무 태워준다고 해서 아저씨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결국 아저씨는 그렇게 아저씨가 어떤 그 불편한 상황에서는 저를 버리는 사람이군요. 저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원래 나쁜 사람보다 더 나쁘다는 거죠. 착한 척 하다가 결국 자기를 안 도와주니까 당신은 더 나쁘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이 아이의 말뜻을 이제 다 이해하시죠.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화가. 그래도 안 밉대요.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전 너무 왜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지? 아저씨까지 미워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 개도 없어. 그리고 그 생각하면 여기가 막 아파요. 그러니까 자기 가슴을 이렇게 쥐어짭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여기가 막 아파요. 그러니까 안 미워할래. 그러니까 아저씨가 나빠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저씨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아저씨를 안 미워할래. 정말 이 꼬마의 솔직한 이 대사가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어떤 본인의 진심을 너무나 쉽고 심플한 그런 어떤 표현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울면서. 그러니까 아저씨를 여전히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자기한테 잘해준 아저씨를 그 마음을 아니까. 그러니까 아저씨를 미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다. 아저씨까지 미워하면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만큼 자기의 현실이 비참한 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하긴 하지만 정말 이런 아이들이 실제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이제 솔직한 그 꼬마의 마음을 들은 이 전당포 아저씨는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와중에 이제 꼬마가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아저씨를 안 만나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 이제 폭력배들이 와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클럽에서 이 조직폭력계 마약을 훔쳤어요. 그래서 조직폭력배들이 그 엄마를 추궁하기 위해서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불량배들에게 이제 막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급기야 이 불량배가 이 엄마와 이 꼬마를 납치를 해버려요. 왜냐면 그 마약 숨긴 곳을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변 인물을 탐문하다가 이제 이 전당포 주인 아저씨의 연락처를 알고 야 너 전당포
이 여자가 너한테 뭘 맡긴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 가지고 와. 하니까 전당포 아저씨가 이제 안 된다고 거절하죠. 그랬더니 이제 이 그 꼬마와 꼬마 엄마가 이제 납치되어 있고 막 애기가 막 꼬마가 엄마 엄마 하면서 그런 목소리 들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당포 아저씨는 아기와 꼬마와 엄마가 납치됐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아저씨를 외치는데 결국 이제 차는 떠나버리고 결국 이제 이 아이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그 폭력배가 남긴 전화를 통해서 전화가 걸려와요. 그래서 이제 폭력배는 이제 이 남자가 꼬마를 아낀다는 걸 알고 이 엄마와 꼬마를 살리고 싶으면 우리가 시킨 대로 해. 그러면은 해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잔인한 어떤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그 엄마는 끔찍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여전히 이제 그 폭력배의 손에 있는 거죠. 납치된 상태로. 그럼 결국 그래서 경찰이 이제 결국에는 이 정통보 이 아저씨의 신원 조회를 해보니 저는 정말 엄청나게도 비밀 요원이었어요. 국군 정보사령부의 UDU라는 어떤 특작 부대 요원이라고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알아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포 아저씨가 과거에 한마디로 국군 특수 요원이었다는 거죠. 암살, 납치, 그 비밀 작전 수행하는 결국은 이제 사람도 죽여봤다는 거죠. 싸움도 당연히 잘할 거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은 이 전당포 아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정말 엄청난 이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근데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군 특수 요원이라면 애국심이 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왜 이런 여자를 끔찍하게 죽였을까? 이 형사 반장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쨌든 계속 추격을 합니다. 이제 전당포 아저씨는 결국 이제 계속 이제 꼬마를 찾기 위해서 탐문 수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제 국군 그 특수 부대에서 훈련받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범인들을 쫓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범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폭력배는 그 보스가 두 명이에요. 한 명은 형이고 한 명은 동생인데 그 동생을 찾아냅니다. 그 동생은 결국 그 마약을 제조하는 그 비밀 공장에서 이제 아동들을 이용해서 마약을 이렇게 제조를 하다가 이제 전당포 아저씨한테 발각이 돼서 이렇게 이제 묶여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꼬마를 행방을 모르니까 전당포 아저씨는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이 묶여 있는 결국 그 폭력배의 그 형한테 꼬마의 행방을 묻습니다. 근데 꼬마의 행방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동생을 죽여버리게 되죠. 전당포 아저씨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전당포 아저씨는 그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자기 꼬마를 납치한 조직폭력배의 어떤 본거지 아지트로 직접 이제 혼자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많은 이제 그 폭력 그 조직원들이 이렇게 이제 에워싸고 있죠. 이제 뭐 혼자 왔으니까 이제 깔본 거죠. 예, 되게 이게 그 폭력배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저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두목인데 이제 두목도 화가 난 거죠. 자기 동생이 죽었다는 걸 알고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투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국군 특수요원의 어떤 그 훈련 그 기술을 발휘해서 이제 폭력배들을 다 이제 이렇게 다 소탕을 합니다. 소탕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보스 폭력 조직의 보스만 이제 살아남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전당포 아저씨는 이제
총으로 죽여버리죠. 그래서 방탄유리가 되어 있는 차 안에서 숨어 있어도 결국에는 이제 특수요원이다 보니까 방탄유리를 깨는 방법을 아니까 깨고 결국에는 마지막 한 발로 이 폭력 조직의 보스를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죽이고 나니까 이제 허무해지는 거죠. 결국에는 솜이, 그러니까 그 꼬마 이름이 솜인데, 그리고 꼬마가 꼬마를 내가 죽였다고 보스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증거로 이제 좀 끔찍하지만 그 아이의 신체 일부를 보여줍니다. 그 보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당포 아저씨는 정말 그 꼬마가 죽임을 당했다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는 했지만 결국에는 꼬마를 자기가 구하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그리고 원래 이렇게 가족을 잃고 이런 슬픔 속에서 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나마 자기의 유일한 어떤 말동무 친구였던 꼬마마저 이렇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삶의 의욕이 없어진 거죠. 희망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상실해 버린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전당포 주인 아저씨의 그 과거는 그 작전을 수행하다가 그 적이 자기 가족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당포 아저씨가 국군 그 특수요원 시절에 작전을 수행을 하다가 적이 이 전당포 아저씨가 있는 위치를 발견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요원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 가족을 자기 부인을 먼저 죽여버린 거죠. 근데 그 부인이 그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태어날 아이의 신발, 아까 그 납골당인 신발 있죠? 그거를 이제 이 아저씨가 가게에서 사고 있는데 부인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차를 받아버려서 부인이 이제 거기서 바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도 같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납골당에 그 아기의 신발이 놓여 있었던 거죠. 그 이후로 이제 그 특수요원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이렇게 전당포 생활을 통해서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얼마나 이 전당포 주인이 그 삶이 의욕이 없고 오늘만을 위해서 나는 산다. 그러니까 내일이 없다는 거죠. 내일이 없다는 거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삶의 목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잃고 나니까 정말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갈 목적 그리고 그 나의 사랑을 줄 상대가 없어짐으로써 느끼게 된 공허감 그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서 그 옆집 꼬마를 만나게 돼서 그나마 자기의 그런 공허함을 달래주고 정말 오히려 이제 자기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거죠. 그 꼬마가. 그러니까 이제 이 전당포 아저씨는 그 꼬마가 너무 소중한 존재였는데 이렇게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제 자기의 삶을 끝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영화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꼬마가 이제 살아나겠죠. 그래서 이제 꼬마가 전당포 거기 이제 그 아저씨한테 선물로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보물 카드라고 그게 암흑의 기사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뭐든 다 이겨라고 이제 그 암흑의 기사의 카드를 아저씨한테 줍니다. 네, 그게 이제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에는 이 꼬마가 아저씨가 나를 구하러 왔다는 거를 알고 감동을 하는 거죠. 암흑의 기사니까. 근데 꼬마가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그 차에서 나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꼬마가 살아나오니까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꼬마도 이렇게 납치된 상태로서 이렇게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정말 이렇게 아저씨가 자기를 구하러 왔다는 걸 알고 너무 감격해서 아저씨를 이제 끌어안고 막 웁니다. 아저씨를 보니까 막 피투성이가 돼 있고 막 칼 상처가 나고
엉망을 보고 정말 얼마나 힘들게 자기를 구하러 왔는지를 이제 꼬마는 이제 알게 된 거죠. 아저씨가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하러 왔구나. 예, 나의 암흑의 기사 이런 거죠. 얼마나 정말 그 어른들이 자기의 목숨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엄마는 죽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그 나쁜 의사가 엄마를 죽인 그 나쁜 의사가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꼬마는 엄마도 이제 죽임을 당했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이 꼬마도 얼마나 정말 무섭고 정말 엄마가 죽었다고 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고 무섭겠어요. 근데 이제 이 아저씨가 이렇게 자기를 걸어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당포 아저씨도 같이 웁니다. 이 눈물의 의미는 바로 이제 그건 거죠. 안도감. 죽었다고 생각했던 나의 소중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 때 느낀 안도감.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너를 꼬마 너를 아저씨가 지켜줬어야 되는데 너한테 막 잔소리하고 이제 그 아까 경찰 아저씨들한테 막 꾸잼 당해서 못 지켜 이런 모든 미안함 이런 것들도 막 섞여서 이 눈물이 흐르는 거죠. 아 정말 이 꼬마를 구출하고 나서 상봉했을 때 이 장면은 정말 참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하지만 정말 감동적인 명장면은 뒤에 나옵니다. 이 경찰들이 이제 그 조직 폭력배의 아지트를 이제 시신들을 수습하고 이제 전당포 아저씨는 이제 경찰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형사들이 있고 뒤 아저씨가 있고 전당포 아저씨가 있고 전당포 아저씨의 그 베고 자고 있는 그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자기가 좋아했던 아저씨의 다리를 베고 자는 이 아이가 얼마나 이 잠이 편안하겠어요. 그죠? 정말 너무나 진짜 감동적인 그런 정말 장면입니다. 감독이 너무 센스가 있어가지고 노을 지는 이런 석양의 어떤 라이트를 이렇게 해서 노란색으로 해서 정말 어떤 포근함 이런 어떤 거를 연출했는데 너무 정말 탁월한 연출 같아요. 그래서 부탁 하나 합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맨 처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탁 하나 합시다 그 장면입니다. 그 무슨 부탁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문방구예요. 당연히 이제 살인 용의자죠. 아무리 중증폭력배지만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그래서 문방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꼬마의 손을 잡고 서 있죠. 문방구 주인이 놀라죠. 경찰들이 막 이렇게 있고 아저씨는 이게 피 칠갑이 돼 있고 꼬마는 이렇게 완전히 뭐 하여튼 몰골이 말이 아니죠. 그냥 문방구 주인이 놀라서 뭔가 이제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해서 이번엔 제대로 사고 제대로 쳤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웃죠. 예. 그러니까 아저씨 손을 잡고 문방구에서 자기가 아는 문방구 아저씨를 만나니까 드디어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웃음의 의미는 납치 이때까지 아이가 아저씨 앞에 웃던 그 이외에 이게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제 웃는 건 이게 처음인 거죠. 정말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은 그런 많은 그 섬세한 연출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기 전에 이제 그 아까 초반에 가방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친구 가방을 훔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담 아저씨는 이제 그거를 이제 미안하니까 그 이제 그 미안함에 대한 어떤 보답으로 미안함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새로운 가방에다가 막 정말 가방이 터지듯이 그 문구류를 막 넣어줍니다. 그걸 이제 아이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걸 왜 저러고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쁜 가방을 이제 사주고 안에 이제 문구류도 이렇게 넣어주고 더 이상 이제 남의 물 훔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올바르게 살아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헤어질 이제 시간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합니다. 그때 네가 경찰 아저씨들은 둘러싸여가지고 그때 너를 못 도와서 미안해. 웃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주인공이 이 전담 아저씨가 이 영화에서 처음으로 웃는 장면이에요. 정말. 정말 이러다 보니 그만큼 이제 이 아이를 그만큼 사랑하고 이제 아이가 이렇게 이제 안전하고 이제 자기가 미안 사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가방도 사주기니까 전담부 아저씨는 너무 이제 마음이 놓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웃음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아이가 아저씨 웃는 거 처음 봐요. 그러죠. 와. 그러니까 이제 아이도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진지하게 이제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이제 아빠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만약에 이제 딸이 있다면 이제 그 아빠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제 혼자 서는 거야.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안아보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이제 아저씨가 안아보자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이제 아이도 안아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영화의 가장 명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정말 손을 아이가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서 아저씨한테로 이렇게 손을 올리는데 이 카메라 연출이 대단해요. 손이 올라갈 때 밑에서 이렇게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손의 폭이 넓어지죠. 그만큼 아이가 이제 세상을 품는다는 의미를 연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저는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찍기 때문에 어떤 더 감동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 앙증만의 이 가느다란 손을 보면서 얼마나 아이가 그동안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 작은 손으로 아저씨를 안아주려고 하는 이 장면 그리고 이제 팔을 이제 완전히 이제 벌려서 아이가 이제 아저씨를 안으려고 이제 정말 포옹을 하는 거죠. 아이도 얼마나 아저씨가 고마웠겠어요. 그죠? 얼마나 안아보기 싶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찌들어서 챙기지 않는 엄마,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아빠처럼 자기를 대해줬던 아빠처럼 믿고 따랐던 그런 아저씨가 안아보자니까 아이는 너무나 이제 감격스러워서 정말 꽉 이제 아저씨를 안는 거죠. 정말 이 장면은 정말 저는 너무나 뭉클해가지고 이 영화를 정말 여러 번 봤는데도 이 장면 나오면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그 아이의 감정과 그 전담 아저씨의 감정이 너무나 정말 이렇게 공감이 되고 공명이 돼가지고 하여튼 지금 말하면서도 굉장히 좀 감동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는 더 이제 막 관객을 더 울리려고 아주 작정을 하죠. 손에 이제 했던 이 네일 아트를 이제 그 아저씨는 지우지 않고 계속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아이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저씨와 아이가 안으면서 정말 그 서로의 어떤 애틋한 감정을 공유를 합니다. 아저씨는 이제 너무나 아이가 고맙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자기가 얼굴을 못 본 자기의 아이 사고로 정말 그 하늘나라로 갔던 자기 아이를 이제 이렇게 아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안았겠죠. 근데 그 이제 마침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이가 아저씨 울어요? 이러잖아요. 아이는 모르죠. 그 아저씨의 그 슬픈 과거를 모르니까 아저씨가 왜 우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또 이렇게 또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관객은 알죠. 아저씨가 왜 우는지. 근데 아이는 모릅니다. 꼬마는 정작 몰라요. 그 이유를. 정말 그 어떤 감동이 극대화되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아저씨는 왜 우는지 설명을 안 해주죠. 그냥 울기만 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끝이 나죠. 정말 그 삶의 어떤 의미와 목적을 상실했던 전동부 아저씨가 이 꼬마를 알게 되고 꼬마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은 거죠. 그래서 비록 감옥에는 가게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출소하면 이제 아이를 찾아가고 이제 그렇게 어떤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겠죠. 그래서 정말 비록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서자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우리 전당포 아저씨 정말 그 마음이 저는 너무나 전해져 왔습니다. 이 영화는
아저씨라는 영화고, 이게 정말 너무나 유명한 영화입니다. 2010년 8월에 개봉된 영화인데,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개봉된 영화인데도 지금도 정말 이 영화는 정말 대단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 19세 이상 관람가인데도 정말 흥행에 성공했던 정말 영화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영화를 여러 번 보면서도 그 정말 이 아저씨의 그 슬픈 사연, 마음, 그리고 꼬마와 교류하는 어떤 사랑의 감정, 그리고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는 그 꼬마의 굳은 의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정말 아름다웠고, 그 섬세한 단어, 그 대사 하나하나가 정말 저는 너무나 감명 깊었고, 그 다음에 저도 제 어떤 아빠로서의 어떤 사명,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영화였습니다. 정말 액션씬도 너무나 정말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이제 잔인한 장면이 많다 보니까 일단 그런 것들은 이제 생략을 했고, 저는 이제 그 두 사람의 감정, 그리고 대화의 어떤 깊은 의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정말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 막내딸인데요. 예, 올해 2월 달에 소파에서 이제 자고 있는 모습을 찍었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예, 이 상태에서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죠. 예, 되게 불편하게 자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딸을 보면서도 늘 다짐을 합니다. 아빠로서 역할을 다하자. 항상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항상 가족을 지켜주고, 가족을 위해서 정성 들이는 아빠가 되자. 부모가 되자.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이쁘게 자는 딸을 볼 때마다 비록 삶이 힘들고 고난이 나를 덮칠지라도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힘을 내자,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좀 길어졌네요. 어쨌든 긴 동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늘 행복하고 우리 사랑 가족들과 함께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